서울 한복판의 대형 병원, 무보험 노인이 응급실 문턱에서 밀려나던 날, 한 간호사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한 생명 뒤엔 거대한 시험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시험은 그녀의 인생은 물론 이 병원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병원 안 공기는 늘 비슷했어요. 소독약 냄새, 환자 가족들의 불안한 숨소리, 그리고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기계음이 묘하게 섞여 있었죠. 저는 응급실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로 눈은 퀭했고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제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게 들렸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걸친 노인이 문을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휘청이며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답답해서 숨이 막혀 손이 떨리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순간 접수창구 직원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보험이에요. 보호자도 없고요. 선생님, 이거 수술이라도 들어가면 골치 아픈 케이스예요. 의사도 피곤한 얼굴로 그를 한번 훑어보더니 중얼거렸죠. 보험 없으면 승인부터 받아야 해요. 중환자실 자리도 없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등에 붙은 창기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숨쉬기 힘드시죠? 심장이 조금 무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검사부터 빨리 해볼게요. 돈은 일단 걱정 마시고요. 아셨죠?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속엔 두려움이 아니라 믿어도 될까 하는 오래된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죠. 미안하다, 돈이 없어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돈 없다고 아픈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긴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돈 계산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눈치를 주듯 속삭였어요. 서진 씨, 또 너무 나서지 마. 이런 케이스 괜히 손대면 사고 터지면 다 우리가 책임져. 그래도 지금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일단 검사 넣을게요. 그녀는 말없이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이미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X-레이. 제 손끝이 떨렸지만 그건 피곤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 돈 없다고 병이 덜 아픈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밀려나야 할까? 검사실로 노인을 옮기며 문득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지만 힘은 묘하게 단단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라 했지? 이서진이에요. 서진 이름이 참 좋네. 고맙네, 서진 양.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래 묵은 슬픔이 고여 있었죠.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심전도 파형은 불안했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심근경색 의심돼요. 제 목소리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투약 준비해요. 보험이 없으면 지원제도 확인부터 해야 하지만 일단 시작합시다. 그때였습니다. 창구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선납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300은 먼저 넣어주셔야 해요. 노인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게 지금은. 괜찮아요, 어르신.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의 어깨를 눌러 다시 눕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선 눈빛 하나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의 한 중년 남자. 그는 마치 이 장면 전체를 조용히 지켜보는 듯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이 병원의 회장 윤강호였다는 걸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근무가 끝나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내가 뭘 잘한 걸까? 아니면 또 괜한 일을 만든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 도연 오빠? 서진아, 오늘도 병원이야? 응, 이제 끝났어. 근데 오빠 목소리 왜 그래요? 아버지랑 좀 다퉜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또요? 응, 이번엔 진짜 심했어? 결혼 얘기했거든. 아버지는 절대 안 된대.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쪽엔 생명을 붙잡았던 손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다른 한쪽엔 누군가의 거센 반대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이 길이 맞을까? 하지만 내가 믿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 그때 문득 응급실에 낯선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뭔가를 지켜보던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이상하게도 테스트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그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병동을 오가는 한 남자. 늘 조용했지만 제 행동을 한치도 놓치지 않는 사람. 그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저한테는 두 번째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대저택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회장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귓가를 때렸죠. 윤광호 회장은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 인쇄된 재무보고서와 병원 인수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숫자 위가 아니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수술복, 웃는 얼굴, 그리고 파란 수술복 위에 살짝 묻은 피 자국. 그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간호학과 3학년이던 그녀는 항상 말했죠. 윤광호 학생,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사람의 숨소리예요. 그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결국 그 손을 놓았습니다. 선대 회장은 단칼에 잘랐거든요. 우리 집안의 간호사 며느리는 안 된다. 그 여자를 만나면 학비 끊겠다. 그날 이후 강호는 사랑보다 성공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병원 10곳, 제약 계열사 6곳, 그리고 수천억의 자산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밤마다 책상 위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틀린 걸까? 그의 시선이 사진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사진 옆에는 오늘 낮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급실 무보험 환자 처리 관련 내부 민원. 담당 간호사 이서진 응급실 근무 5년차. 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서진.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잠시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윤도현이 들어왔습니다. 34. 그의 눈빛은 아버지보다 훨씬 부드러웠지만 오늘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었죠. 누구지? 이서진입니다. 한민병원 응급실 간호사예요. 간호사?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육원? 네. 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환자는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요. 강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깜빡이었지만 그의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간호사. 아버지라면 뭐라 했을까?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않냐고 또 소리쳤겠지. 그리고 불현듯 낮에 응급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보험 노인을 붙잡던 그 간호사. 돈 걱정 말고 숨부터 고르세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서진. 비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는 폐기할까요? 아니. 강호는 서류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비하게.
내일 새벽 병원 간다. 네? 병원 일정은 없습니다만. 비공식 방문이네. 아무도 모르게. 비서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얼어붙었죠. 강호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 대신 한쪽 구석에 걸린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공사 현장 냄새가 남아있는 그 옷이었죠. 그는 시계를 풀어 서랍 안에 넣고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엔 세상을 지배하던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보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돈도 권력도 없는 노인이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한민병원 응급실? 새벽에요? 응. 내 가족이 거기 있어? 운전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물러났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보일 무렵 강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응급실에 들어선 그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수납창고 앞에 조용히 섰죠. 예, 보호자분.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실려온 김동길이라는 노인 보호자인데요. 돈이 많진 않아서 조금만이라도 먼저 내면 되겠습니까? 직원의 눈빛이 곧장 바뀌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 특유의 눈치와 피로가 섞인 시선. 응급수술 들어가셨고요. 예상 진료비가 850만 원 정도예요. 지금 최소 300은 선납하셔야 진행됩니다. 850이라? 네, 보호자님. 규정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세요. 파란 조끼를 입은 간호사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표정은 단호했죠. 지금 응급의료비 지원 제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금액이 꽤 큽니다. 직원이 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거 하세요? 서류 복잡해서 귀찮은 거 아시잖아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보다 시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서류는 제가 책임질게요. 강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시간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 같았거든요. 숫자보다 사람 숨소리가 먼저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서진은 보호자 대기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여기 서류 잠깐만 써주세요. 글씨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 순간 멈췄다가 김동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은 윤강호가 아니라 김동길이다.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건 민폐가 아니라 제도예요. 나라에서 도우라고 만들어 둔 거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한치의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죠.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간호사 양반. 당연한걸요.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결심이 들었죠. 이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게 내 마지막 시험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CCTV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한참 동안 응급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기업인의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진심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죠. 다음 며칠 동안 병원 복도는 늘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보험 노인이 응급실에 실려온 날 이후로 응급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렸죠. 그 노인 아직도 중환자실이래. 아이고, 무보험인데 병원은 또 어떻게 처리하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툭툭 한마디씩 던지고 지나갔지만 이서진의 마음엔 묵직한 돌 하나가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날 자신이 노인의 손을 잡고 했던 말, 돈은 나중에요 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히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비용 문제 나오면 내가 뭔 힘이 있다고 해줄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순간엔 그 말밖에 해줄 수 없었잖아.
며칠 뒤 노인은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근경색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날이었어요. 서진은 아침부터 그 병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산소줄은 조금씩 줄었고 노인의 얼굴색은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어르신, 숨은 좀 어떠세요? 이제는 좀 살 것 같네. 어제보다는 훨씬 낫네. 간호사 양반. 노인은 힘이 없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손을 꼭 잡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때 병실 문 옆에서 누군가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운동화, 해진 점퍼. 그 남자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안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뵀던 보호자분이시죠? 남자는 어색하게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려요. 제가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잘 오셨어요. 어르신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셨어요. 서진의 말에 남자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나 그의 눈동자 어딘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병 걱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돈, 앞으로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섞여 있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후 남자는 서진을 따로 복도 끝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말끝에는 작은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대리 양,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해서요. 네, 보호자분. 무슨 일이세요? 그는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손때로 반질거렸어요. 이거 말이여, 내가 수납을 잘못한 건지 병원에서 잘못 받은 건지 헷갈려서. 서진은 봉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현금이 가지런하지 않게 들어있었고 그 사이에 반으로 접힌 영수증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제 이대리 양이 그러셨잖소. 지원받고 나면 4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40만 원 맞춰서 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 보니 5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적혀 있더란 말이요. 남자는 영수증을 떼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대리 양이 10만 원을 더 가져간 건가 싶어서, 아니면 내가 또 헷갈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났어요. 복도 근처에 있던 다른 간호조무사 하나가 슬쩍 두 사람 쪽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거리를 벌렸습니다. 또 시작이다. 이런 보호자들 진짜 피곤해요.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가라앉았죠. 서진의 얼굴에는 놀람과 함께 순간적인 억울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입술을 다물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영수증하고 수납 내역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숫자에 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기보단 직접 물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이요. 잘하신 거예요. 이런 건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서진은 영수증을 들고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조금 떨어져 따라오는 남자는 마치 시험지를 제출한 학생처럼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납 창구 앞 모니터 불빛이 직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비 지원 관련 안내 드렸던 보호자분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어르신 부담 예상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납은 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요.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영수증과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잠시만요, 이 대리님. 어제 메모 보니까 지원 예상 금액이 여기 있네요. 이게 410 정도였는데 제가 잘못 써놨나? 잠깐만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두드리던 직원이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대리님, 설명을 40이라고 하셨으면 실제 부담금도 40이 맞는 거였네요. 근데 제가 수납 입력을 50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50만 원을 내신 거고요. 서진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잘못 계산한 건가 했는데 수납 입력이 잘못 들어갔구나. 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결국 간호사가 말한 거랑 실제로 빠져나간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만 남을 뿐이었죠. 이런 경우 남는 감정은 대부분 속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보호자분께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 정정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담당자 승인도 받아야 하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냥 다음 결제 때 10만 원을 깎아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다시 열어 안에 들어있던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 10만 원은 제가 지금 보호자님께 돌려드릴게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에이, 이 대리님, 그걸 왜 본인 돈으로요? 수납 쪽에서 잘못 넣은 건데.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4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한 말과 다르다는 것만 남으실 거예요. 그럼 신뢰는 이미 깨진 거죠. 제가 잘못 설명했든 시스템이 잘못 들어갔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원은 난감한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중에 정정되면 제가 이 10만 원은 다시 처리해 드리려. 지금은 그분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보호자 남자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봉투 모서리를 계속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긴장과 미안함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 보였어요. 어르신, 서진이 조용히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상황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납이 50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어르신이 더 내신 거 맞아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대리 양이 잘못한 게 아니었구먼. 아니에요.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결국 제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만 원은 제가 먼저 메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지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지. 그걸 왜 이대리 양이 내? 병원에서 잘못 받은 거면 병원에서 돌려줘야지. 병원 쪽 정정은 제가 따로 다시 요청 넣어둘게요. 지금은 어르신께서 병원에 속았다는 마음으로 계시는 게 더 불편해서요. 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셨으니 제가 먼저 사과드리는 게 맞아요. 그녀는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더 꼼꼼히 체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요. 남자는 말없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의심 대신 놀람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참을 그러고 서 있다가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쥔 손이 곧 그녀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대리 양. 네, 어르신. 이건 내가 돌려줄게. 이 돈 나중에 정말 더 힘든 사람을 위해 쓰면 안 되겠나?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알겠더라고.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상한 게 더 쓰리구먼. 근디 이대리 양은 내 마음을 먼저 본 것 같아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처음에 괜한 오해를 했어.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 돈을 꺼내 쓰면서까지 남의 일 책임지려고 하나. 미안하다, 아가씨. 서진도 그제야 얼굴을 풀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이 오해했다고 생각 안 해요.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거든요. 속은 적도 있고 설명 제대로 못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복도 끝 창가 쪽에서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 남자. 윤광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 지갑에서 꺼낸 10만 원을 그렇게 쉽게 다시 돌려받지 않는구먼. 오히려 더 힘든 사람에게 쓰라고 미는구나. 그는 문득 젊은 시절 지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호 씨, 사람 마음을 지키는 직업이 간호사예요. 돈이 아니라 마음 먼저 갚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때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똑같은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환자 침대 시트를 다시 정리하고 노인의 손등을 살폈습니다. 수액줄이 불편하지 않은지, 베개 높이는 적당한지 꼼꼼히 살피고 나서야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나오는 순간 남자의 시선과 잠깐 마주쳤습니다. 보호자분.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예, 들었어요. 그는 잠시 말없이 서진을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간호사 양반. 한마디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은 오히려 서진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지금 하는 일 괜찮은 거 맞겠지? 그날 밤 병원 밖으로 나가는 길에 서진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 10만 원을 넣었다 뺐고, 누군가는 그 10만 원으로 사람의 마음값을 다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보기에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 병원 안에서만큼은 누군가의 믿음값이 되어주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윤광호는 병원 로비를 나서며 짧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험은 아직 한 번 더 남았지?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쪽 어딘가에는 오래전 놓쳐버린 기회를 다시 붙잡고 싶은 남자의 떨림도 함께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복도마다 웅성거림이 퍼졌죠. 오늘 VIP 옷인데 기부금 300억짜리래. 한민병원 병동 하나 통째로 그분 이름으로 붙는다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돌던 말은 과장이 섞여 있었지만 긴장감은 진짜였습니다. 원장, 행정부장, 간호부장까지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오늘만큼은 병원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날이었죠. 이서진은 그날도 평소처럼 환자 확인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 드레싱 상태, 약 투여 간격, 보호자 상담 일정, 모두 루틴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수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서진 간호사. 네, 수간호사님. 오늘 오후 3시에 VIP 입원 있어? 원장님 지시야. 당신이 전담 간호사 맡아.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2시 반에 만성 신부전 환자 보호자 상담이 있습니다. 퇴원 후 관리법 설명드리기로 했어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 VIP는 기부금 300억이야. 수간호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직결된 일이야. 원장님도 강조하셨어? 서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보호자는 어젯밤 내내 울며 물었습니다. 퇴원하면 남편이 숨쉬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은 언제 어떻게 챙겨야 해요? 그 눈빛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수간호사님, 그 보호자분은 이미 2번이나 상담이 미뤄졌어요. 오늘까지 미루면 너무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서진 씨. 수간호사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VIP 한 명 잘 모시면 병원 전체가 살아나? 그럼 그런 환자들한테도 더 좋은 시설, 장비 들어와? 큰 그림 좀 봐.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큰 그림 알고 싶어요. 근데 그림에 사람 얼굴이 빠져 있으면 그건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복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간호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내 선택은 뭐야?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VIP는 다른 간호사분께 부탁해 주세요. 저는 이미 약속된 보호자 상담을 지키겠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나중에 그 선택 어떻게 돌아오는지 두고 봐.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복도엔 다시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서진은 손에 쥔 환자 기록표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래, 승진은 날아가겠지? 평가 점수도 깎이겠지. 그래도 약속을 어기는 간호사는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아내가 침대 옆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은 부어 있었고 손끝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은 남편분 퇴원 후 관리법 같이 이야기 나눠요. 호흡 곤란 오면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수치 먼저 보시고요. 90m로 떨어지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해요. 그녀는 간호노트를 펴고 약 투여 간격을 손수 적어줬습니다. 식사량은 조금씩, 단백질은 제한하시고요. 무엇보다 보호자분이 너무 지치지 않게 하루에 1시간은 꼭 본인 시간 가지세요. 환자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는 분이. 괜찮아요. 오늘까진 제 근무니까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쳤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한쪽에서는 VIP 입원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꽃다발, 리본, 환영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언론팀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죠. 원장은 직접 로비로 내려와 직원들을 모아 세웠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 없도록 하세요. 기부자분께 좋은 인상 남기면 병원 장비 예산이 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VIP 환자분이 어떤 분이시죠? 건설사 회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새 병동 명칭을 기부하신 분이죠. 윤광호 회장은 그 장면을 병원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지만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돈이 들어올 땐 다들 바쁘지. 그런데 그 돈이 결국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한 번이라도 묻는 사람이 있나? 비서는 곁에서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VIP 관련해서 원장님이 내일 감사 인사 일정 잡으시겠다고. 그럴 필요 없네. 예? 그보단 오늘 한 사람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윤광호는 응급실 복도 끝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서진은 보호자와 함께 상담실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 쪽은 이미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했죠. 한쪽은 박수와 카메라, 다른 한쪽은 조용한 상담과 손끝의 진심.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짜 병원이냐? 며칠 후 병원 게시판에는 작게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응급실 이서진 간호사, VIP 환자 응대 거부권 징계 검토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일부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히 튀니까 그렇지. VIP보다 평범한 환자를 택했다잖아.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 원장님 눈 밖에 나면 여기서 오래 못 버텨. 서진은 게시판 앞을 잠깐 지나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속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근무표를 확인하고 그냥 다음 환자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는 결국 환자 옆에 있어야죠. 작게 중얼거린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 같은 게시판 앞에서 윤광호가 그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응급실 이서진 간호사 징계 검토 중.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고 결심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직접 그 시험을 끝내보지. 그날은 오전부터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병원 전체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죠. 이서진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막 커피 한 모금을 삼키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공지 VIP 병동 응급콜.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VIP 병실에서 호출 들어왔대요. 뭔가 약이 잘못됐다고. VIP? 그쪽은 담당 아니잖아.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응급콜이니까. 그녀는 복도를 달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죠. 수간호사, 행정부장, 원장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VIP 병실 침대 옆엔 고가의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고 환자 침대 위에는 하얗게 질린 건설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야?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내 몸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보호자가 소리쳤고 원장이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VIP 처방 약 리스트 중 하나가 다른 환자용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죠. 단순한 오입력 같았지만 VIP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에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누구 사인으로 나간 거야? 원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처방 확인자 로고 확인해봐. 행정부장이 노트북을 켜고 시스템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 뜬 한 줄. 확인자 RN 이서진.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이서진 간호사 설명해 보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정한 듯 했습니다. 저는 VIP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환자 보호자 상담 중이었어요. 근데 같은 팀 동료가 약 설명만 대신 해달라고 해서 환자 보호자께 약 복용법만 안내 드렸습니다. 처방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수간호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로그에 당신 이름이 왜 찍혀 있죠? 아마 설명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럼 시스템 탓하겠다는 거예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원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VIP 보호자한테 뭐라고 할 건가? 그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시스템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번 일은 당신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걸로 정리하자. 원장님, 그건. 이서진 간호사. 수간호사가 단단히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이 지금 당신 하나 지켜주자고 흔들릴 수는 없어. 그리고 솔직히 보육원 출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병원이 기회를 준 덕 아니야?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제 노력으로. 노력 좋지. 하지만 세상엔 운도 배경도 필요해. VIP 하나 잃으면 당신 같은 사람 수십 명의 월급이 날아가는 거야. 순간 서진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제 인사 기록에 주의만 남는 조건으로 제가 VIP 보호자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행정부장은 아무 말이 없었죠? 대답 대신 정정만이 허락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선 이미 수군거림이 퍼지고 있었죠.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결국 사고 쳤대. 그래도 안 잘린 게 다행이지 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다시 근무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날 저녁 병원 1층 로비엔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단정한 구두, 낡은 점퍼 대신 원래의 윤강호 회장이었습니다. 원장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부 수간호사, 행정부장, 다들 잠깐 모이게. 예? 지금요?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회의실. 서진은 이유도 모른 채 불려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그날 응급실에서 봤던 무보험 노인 보호자가 서 있었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보호자분? 그래요. 나는 무보험 노인 보호자로 이 병원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윤강호 한민 메디컬 그룹 회장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 회장님, 그게 오해가. 오해? 그럼 내가 직접 본 건 뭐였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보험 노인을 밀어내던 직원들, 돈이 없으면 나가라던 수납 직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그 노인의 손을 잡던 간호사 하나? 그게 바로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VIP 처방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VIP 처방 오류는 의사 단계에서 이미 발생했어요. 확인자 로그엔 경고 문구가 2번 떴고 그걸 무시한 아이디가 하나 있었죠. 프린트된 로그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확인자 수간호사.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서진은 약 설명용 비워만 사용했어요. 처방 수정 권한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VIP를 위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씌웠죠? 수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뭐죠? 조용히 사과하고 끝내려던 겁니까? 그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병원 이름으로 사람 하나를 희생양 삼는 병원이라면 내가 세운 이 그룹 이름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원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럴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진 간호사. 네, 회장님.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병원에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할지 다들 알고 있겠죠? 그날 밤 한민병원 1층 로비. 환자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 내부에서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VIP 처방 오류 사건에서 이서진 간호사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고 서진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서진 간호사는 무보험 환자에게도 차별 없이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돈으로 환자의 신뢰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 했던 건 병원의 부끄러운 오만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로비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박수는 점점 퍼졌습니다. 환자,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까지. 이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 네이비 정장을 입은 윤광호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랜 미안함과 함께 처음으로 피어오르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박수 소리는 이 병원의 새벽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 한남동의 조용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테이블 위 와인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손끝을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이 자꾸 제멋대로 뛰었죠. 괜찮아요. 옆자리에서 윤도현이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겉만 무섭지 속은 따뜻하세요. 그래도 너무 긴장돼요. 보육원 출신인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고 싶다 하셨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광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온기가 있었죠. 앉으세요. 셋은 마주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광호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 낡고 접힌 종이. 응급의료비 지원 안내. 볼펜으로 삐뚤게 적힌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카드 제가 드린 거네요. 그래요? 윤광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보험 노인 보호자에게 당신이 건넸던 카드. 돈 걱정 말고 지금은 심장부터 살리자. 그 말을 듣고 나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나는 평생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어요. 그게 병원이고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단 한마디로 내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죠? 돈보다 사람. 그 말이 내 인생에서 제일 값진 처방전이었어요.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니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요.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고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깔봤고 내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우리 집안이 당신 같은 사람을 맞이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되묻고 싶을 정도예요. 그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 한 줄. 이서진 씨, 제 며느리가 되어 주겠습니까? 서진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이 집안에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을 잊지 않게 지켜봐 주세요. 그 말에 윤광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며칠 후 윤광호는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회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부터 한민메디컬그룹의 운영 방침을 바꾸겠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병원은 수익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응급실, 저소득층, 무보험 환자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VIP 병동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건 어떤 돈으로도 못 삽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단단한 목소리엔 예전의 권위 대신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민병원 응급실 게시판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응급의료비 지원 상담은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안자 간호사 이서진.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멋있다. 회장님이 직접 붙이셨대. 서진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도연. 오늘 퇴근하면 아버지가 식사 준비해 놓으셨대요. 직접 된장찌개 끓이셨다네요. 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이 직접요? 문자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빛이 병원 건물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평화로웠습니다. 늦은 저녁 병원 옥상. 윤광호는 도시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 새 프로그램 명칭 정하셔야 합니다. 응? 뭐라고 했지? 무보험 환자 의료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의 값이라 하죠. 사람의 값이요? 그래요. 돈의 값이 아니라 사람의 값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의 입에서 오랜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못 지킨 약속, 이제서야 지키네. 이 아이가 나 대신 이 병원의 심장이 되어줬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아버님의 병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병원이에요. 응, 당신이 만든 거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처음 손 내밀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병원 현관 위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한민병원 슬로건.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빛이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윤광호의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그의 걸음은 늙었지만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는 하나의 철학만 남았다. 돈보다 사람, 숫자보다 숨소리.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간호사의 손끝에서부터였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